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CNN 베테랑 PD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비판하러 왔던 그녀. 하지만 그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심장이 멈춘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나타난 한국의 시민 영웅들이 보여준 행동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불가능했던 모세의 기적. 도대체 그날 명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만한 미국 언론인이 한국인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한 이유.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자랑스럽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짠한국 이야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제임스입니다. 미국 뉴욕 본사 CNN 방송국에서 20년째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는 기자이자 사랑스러운 7살 딸 에밀리의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 취재를 기획했을 때 동료들은 하나같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된 한강의 기적.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화려한 성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그만큼 여유를 잃어버린 나라.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로만 평가받는 빨리빨리의 나라. 저는 서구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 치열한 삶을 속도에 중독된 사회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아내려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취재 기간 내내 묘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뉴욕도 바쁘기로 유명한 도시지만 서울의 속도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경적을 울리는 택시. 뛰다시피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회사원들. 커피 한 잔도 기다리지 못해 카운터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숨막히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부품 같았습니다. 취재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에밀리에게 한국의 번화가를 보여주고 싶어 명동을 찾았습니다. 주말의 명동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다녔고 화려한 전광판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죠. 저는 에밀리의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 잘 봐도 이게 바로 엄마가 말한 쉼 없는 사회란다. 우리 에밀리는 저렇게 급하게 살 거 없어. 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한국의 그 속도가 잠시 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딸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사건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보며 까르르 웃던 에밀리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지는가 싶더니 잡고 있던 제 손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지며 아이의 손이 툭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에밀리? 다리가 아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잘되던 에밀리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조그마한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정신 차려. 엄마야, 눈 좀 떠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코에 귀를 대보았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았지만 그 작고 힘차던 심장 박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창백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맨해튼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 그것도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혼잡한 서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119. 아니, 나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구급차가 이 좁고 복잡한 골목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수만 가지 공포가 쓰나미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모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걱정인지 단순한 구경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제 비명은 시끄러운 거리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한국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그런데요. 끔찍한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가 번개처럼 튀어들어왔습니다. 비키세요. 다들 물러나세요. 단호하고 날카로운 한국어 외침과 함께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 하나가 제 앞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양해를 구할 새도 없이 저를 밀치듯 에밀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아이를 해치려는 줄 알고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평범한 행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처럼 비장하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에밀리의 가슴 정중앙에 두 손을 포개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합 소리는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심폐소생술의 정석과도 같은 완벽한 속도와 깊이였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뚝뚝 떨어져 에밀리의 옷을 적셨지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휘두른 것처럼 주변에 있던 한국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의 신사분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위치 설명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는 단순히 신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이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짓해 구급차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은 마치 노련한 교통경찰관 같았습니다. 고지어 장바구니를 든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해. 아기 괜찮을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믿어봐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확신에 찬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에밀리의 다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편의점 쪽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2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붉은색 가방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가져오고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기계 가져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여고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계의 전원을 켰습니다. 패드 붙여주세요. 땀 닦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청년이 소리치자 여고생들은 마치 미리압을 맞춘 응급구조팀처럼 에밀리의 가슴에 패드를 정확히 붙였습니다. 기계에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한국어 음성이 흘러나왔고 명동거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자 여고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쇼크 들어갑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들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어벤져스 팀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가 못지않은 처치 능력을 보여주는 이 평범한 시민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송이 두려워 섣불리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딸 에밀리의 엄마였고 아빠였습니다. 전기 충격 후 다시 가슴 압박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기적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돌아와줘, 에밀리.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는 제 모습은 CNN의 냉철한 PD가 아닌 그저 자식을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못난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에밀리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고, 여고생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리듬에 맞춰 큰 소리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제 딸을 살리려는 생명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에밀리의 창백한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1시간. 공포 속에서는 시간마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행에서 에행에서. 그 소리는 제게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하다는 명동 한복판. 게다가 주말 오후였습니다. 꽉 막힌 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인파. 구급차가 아무리 빨리 오고 싶어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오다가 막힐 거야. 늦을 거야. 우리 에밀리 어떡해. 우리 불쌍한 에밀리.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도로의 자동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인도로 차를 밀어붙이며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며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실은 구급차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백 대의 차량이 거대한 홍해, 바다처럼 갈라져 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여깁니다. 이쪽이에요.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구급차를 유도해줬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신고한 지 불과 5분. 제가 시계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었다면 교통체증 때문에 좋게 20분은 걸렸을 거리였거든요. 그 짧은 5분이 제 딸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주황색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청년과 여고생들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초기 대응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든든한 한마디에 땀범벅이 된 청년은 그제야 풀썩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문 구급대원들의 손길은 빨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고 전문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충전. 샷. 몸이 쿵 하고 튀어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하느님.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에밀리만은 살려주세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계음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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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 그리고 에밀리의 작은 입에서 응 하는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왔다. 호흡이 돌아왔어요. 구급대원의 외침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살았다. 살았어.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119에 신고했던 신사분도 외투를 덮어주었던 아주머니도 기계를 가져왔던 학생들도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이 살아난 것처럼 자신의 손주가 눈을 뜬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에밀리를 들것에 실을 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우리 아이 손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되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딸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눠준 수십 명 한국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구급차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청년, 안도감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여고생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망토를 두르지 않았을 뿐.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 위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저 울면서 땡큐, 땡큐, so much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빠르고 여전히 바쁜 도시. 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속도는 더 이상 삭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질주하는 사랑의 속도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 에밀리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 한 분이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마더, 돈 워리.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트 이즈 오케이. 심장은 괜찮습니다. 하스피털 5미닛. 병원까지 5분이면 갑니다. 그 짧은 단어들이 어떤 명연설보다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이를 꼭 살려내겠다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의료진 대여섯 명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간호사를 만나고 의사가 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한국 의료진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시간을 정확히 알고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세 여아, 심정지우 소생, 바이탈 체크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에밀리를 침대로 옮기면서도 끊임없이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시계 내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은 접수 창구에서 보험 카드를 제시하고 막대한 보증금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진료조차 보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허둥지둥 여권을 꺼내 들고 원무과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제 딸 먼저 봐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카드가 여기 있어요. 울먹이며 카드를 내미는 저를 보며 창구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진료 먼저입니다. 아이는 이미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수속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뉴욕에서조차 쉽게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그 원칙이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리며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런던이나 뉴욕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런던의 구급차 대기 시간은 평균 30분이 넘습니다. 뉴욕의 교통체증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구급차가 오다가 막혔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까다로운 접수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을 확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딸을 잃었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한국의 빠름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장 치열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에밀리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부정맥이었지만 초기의 심폐소생술이 워낙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뇌 손상이나 다른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현장에 있던 분들이 대처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머니, 운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운이 좋았다니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기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쓰러지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 꽉 막힌 도로를 홍해처럼 갈라주는 운전자들, 그리고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의료진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병실로 옮겨진 에밀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이제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지켜주는 등대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저는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 낯선 나라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에밀리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지? 보험 처리는? 필요한 물품은 어디서 사야 하지?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국 대학병원에서 이번 수속을 한번 밟으려면 최소한 5군데 부서를 돌아다니며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쭈뼛거리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가자 젊은 간호사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녀는 제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병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의 검사 일정, 식사 메뉴, 담당 의사 회진 시간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호출 버튼 누르지 마시고 여기 채팅창에 남기시면 바로 답변해 드려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에밀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타임라인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1층 편의점 위치와 운영 시간, 보호자 식사 신청까지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가능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새벽부터 기다려야 하고 내 아이가 무슨 검사를 받는지 알기 위해서 간호사를 붙잡고 사정해야 했는데 여기선 내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진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딩동에서 담당 교수님 회진 10분 전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정말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죠? 에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언제 올지 몰라 화장실도 못 가고 병실을 지키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시간까지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시스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처방받은 약을 받으러 원내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앱을 켜니 약국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로 표시되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약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나왔습니다. 사라 제임스님, 접수한 지 3분도 안 되어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약의 모양, 색깔, 효능, 부작용까지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설명까지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미국에선 약 하나 타는데도 1시간은 걸리는데요. 제가 놀라서 묻자 약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자동 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요. 환자분들 기다리시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자판기에 틱 하고 갖다 대시더군요. 그러자 음료수가 툭 떨어졌습니다. 교통카드가 내장된 스마트워치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제게 캔커피 하나를 뽑아주시며 윙크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선 지갑 없어도 다 살아. 전화기 하나면 돼. 저는 캔커피를 손에 쥐고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높고 역사가 깊다고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최고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최첨단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목 위에서, 엄마의 스마트폰 속에서 모두의 일상으로 녹아있는 나라. 저는 CNN 보도국장에게 보낼 이메일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IT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다.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그리고 아주 다정하고 똑똑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앱으로 보호자 식사를 주문하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못 당하겠네. 대한민국.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에밀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택시 기사님께 부탁드려 잠시 명동에 들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평일 오전의 명동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학생들. 며칠 전만 해도 제게는 그저 정신없고 시끄러운 풍경이었던 이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 중 누군가는 제 딸의 가슴을 압박해준 청년일 것이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해준 신사분일 것이며, 누군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준 아주머니일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CNN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팅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나라를 속도에 중독된 나라라고 비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경쟁을 위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가장 빨리 달려가기 위한 속도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아끼는 간절함의 속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제 딸을 살려준 그 용감한 청년들, 지혜로운 학생들, 그 훌륭한 시민들을 키워낸 분들이 바로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당신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세대의 뒤에는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기반을 닦아주신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는 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키워낸 자식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제 딸 에밀리의 생명을 구해준 건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어르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뒤를 돌았을 때 에밀리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초코파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까 그 할머니가 주셨어. 한국 정징이래. 지나가던 할머니가 외국인 아이가 예쁘다며 손에 쥐어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그 초코파이를 받아 들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땀방울을,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뉴욕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것입니다. 제목은 더 이상 속도에 중독된 사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유산 기적을 만든 사람들. 이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바치는, 그리고 나의 영웅들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